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기술의 전쟁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를 실제로 분해한 전문가들마저 말문이 막혀버린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이를 벤치마킹해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테슬라조차 이건 상상도 못했다며 경악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치열한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의 숨겨진 기술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승자가 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핸더슨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죠. 지난 15년간 자동차 산업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연구소 지하 분석실에서 중국산 전기차 한 대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거든요. 보닛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차는 지난주에 분해했던 다른 중국 브랜드 차량과 외관이 완전히 달랐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부품 배치가 똑같더군요. 이거 혹시 같은 회사 제품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팀원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브랜드가 다릅니다. 회사도 다르고요. 그런데 와이퍼 모터를 보세요. 규격이 동일해요.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했던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즉시 지난달 분해했던 세 대의 중국 전기차 부품 데이터를 꺼내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5개 브랜드, 7개 모델. 겉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규격상 호환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싸지? 그동안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겉만 다를 뿐 속은 거의 같은 차였던 거예요. 부품을 대량으로 공유하니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20년 경력의 연구원이 손을 떨다니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비밀. 보고서를 읽은 이사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연구원도 말을 잃었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일주일 후 테슬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테슬라 본사 방문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거기서 저는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마크 레빈슨을 만났어요. 마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사 차량을 분해해왔는지 아세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분석 실험실이었어요. 그곳에는 온갖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분해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매달 최소 2대씩 경쟁사 차량을 구입해서 완전히 분해했어요. 마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 규모였다니요. 테슬라가 단순히 혁신적인 회사가 아니라 치밀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특히 중국 차들이요.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요. 2019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팀이 중국 전기차 4대를 동시에 분해했는데 엔지니어들이 기절초풍할 뻔했죠. 그때 마크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와이퍼 모터, 히트펌프, 냉각 시스템, 배선 구조, 심지어 시트 프레임까지. 브랜드가 다른데도 규격이 완전히 동일했던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경외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경쟁자에 대한 존중,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사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존이라니요. 테슬라만큼 혁신적인 회사도 위기감을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마크는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중국 전기차 부품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전시실 같았죠. 우리는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규격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공급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값싼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산업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속도였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1년 만에 10개 이상의 브랜드가 같은 부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는 걸요.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웠습니다. 마크의 말에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테슬라가 중국의 전략을 배웠다고요? 네, 사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배워야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테슬라 본사를 나서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조차 중국의 전략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니요. 산업의 판도가 정말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챕터 3. 중국의 비밀 제조 공식. 중국 선전으로 출장을 간 건 테슬라 방문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 생태계를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택시기사가 몰던 차도 전기차였고 충전소는 주유소보다 많아 보였어요. 첫 방문지는 부품 공급업체였습니다. 왕리밍이라는 이름의 사장이 저를 맞았죠.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의 사업가였어요. 사라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공장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크기였죠. 여기서 만드는 히트펌프가 24개 브랜드에 들어갑니다. 왕 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4개요? 한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그렇게 많은 브랜드에 쓰인다니요. 놀라셨나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왕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중국에서는 부품을 공유하는 게 당연합니다. 각 회사가 따로 개발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통합 설계를 합니다. 통합 설계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와이퍼 모터 하나 만드는데 개발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억 원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개발해서 100만 대에 씁니다. 원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개발비를 100만 대로 나누면 대당 원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게 바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다음 방문지는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라인에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차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거든요. 저 파란색 차는 브랜드 A, 빨간색은 브랜드 B, 흰색은 브랜드 C입니다. 안내를 맡은 리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같은 라인에서요? 어떻게 가능하죠? 부품이 같으니까요. 조립 공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면 돼요. 리 엔지니어의 말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하지만 제게는 혁명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죠.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중국의 제조 혁신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공급사를 방문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였죠.
거기서 만난 장 이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설계 단계부터 협력합니다. 10개 회사가 모여서 함께 규격을 정하죠. 그럼 모두가 같은 부품을 쓸 수 있어요. 경쟁사끼리 협력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경쟁은 시장에서 하면 됩니다. 제조는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장 이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서구의 자동차 산업이 100년 동안 유지해온 방식과는 정반대였죠.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막을 수는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배워야 합니다. 테슬라처럼요. 2021년 봄, 저는 다시 테슬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마크가 아니라 생산 총괄 부사장 에밀리 첸이 저를 맞았어요. 사라, 우리가 뭘 해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죠. 모델 3와 모델 Y를 보세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속을 열어보면 75%가 같습니다.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75%요? 중국이 70%였는데 테슬라는 그걸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같고 파워트레인이 같고 배터리 팩 구조가 같아요. 심지어 실내 부품 대부분도 공유합니다.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테슬라가 중국의 전략을 완벽하게 흡수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던 겁니다. 개발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아세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절반입니다. 새 모델 개발에 4년 걸리던 게 2년으로 줄었어요. 원가는 30% 감소했고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생산 라인을 걸으며 저는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같은 로봇이 모델 3와 모델 Y를 번갈아 조립하고 있었어요. 부품 창고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모델 3 가격을 39,000달러까지 내릴 수 있었던 건 모델 Y와 부품을 공유했기 때문이에요. 39,000달러.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가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가격 장벽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에밀리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중국한테 배운다는 게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일로는 달랐어요. 그는 말했죠.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사나? 배울 건 배우고 이기면 된다고요. 일론 머스크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몇 달 동안 팀 전체가 매달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았죠.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모델 3와 Y의 판매량이 폭발했습니다. 2021년에만 90만 대를 팔았어요. 90만 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전략을 배워서 시장을 장악했던 거예요. 오후에는 설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만났죠. 사라, 부품 공유가 디자인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세요? 프란츠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부품 걱정을 안 하니까 외관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모델 Y를 보세요. 3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았습니다. 두 차는 형제 같으면서도 개성이 뚜렷했죠. 테슬라를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유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다시 중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상하이 모터쇼 참관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테슬라보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훨씬 많았거든요. 비아디, 니오, 샤오펑.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모터쇼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중국 업체들의 부스가 테슬라보다 크고 화려했죠. 그리고 전시된 차들의 퀄리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아디 부스에서 만난 리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라 박사님, 3년 전과는 다르죠? 정말 달랐어요. 전시차의 마감이 테슬라 못지않았고 실내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더 세련됐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테슬라가 우리한테서 배운 것처럼요. 리 부사장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의 충전 속도를 보여줬어요. 10분에 80% 충전됩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테슬라는 30분 걸렸거든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니오 부스로 가니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었죠. 차에서 배터리를 통째로 빼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겁니다. 시간은 3분. 충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요. 니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혁신의 속도에 어지러웠어요. 저녁에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테슬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격 경쟁의 시대가 끝난 거죠.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입니다. 충전 속도, 주행 거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여기서 이겨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의 원가 혁신을 흡수하고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얹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방문한 샤오펑 연구소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시연을 봤는데 도심 주행이 테슬라보다 부드러웠거든요. 우리는 중국 도로에 최적화했어요. 샤오펑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일 테스트합니다. 당연히 더 잘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지화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작년 20%에서 올해 13%로요. 판매량도 문제였습니다. 전년 대비 20%나 감소했죠. 반면 비아디는 50% 성장, 니오는 80% 성장이었어요.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원가 혁신은 이미 한물간 전략이 되어버렸다고요.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전선을 열어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베이징의 한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테슬라 모델 3 오너를 만났어요. 왜 테슬라를 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년 전엔 테슬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사라면 중국 브랜드 살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테슬라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경쟁. 2024년 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초청으로 남양연구소를 방문하게 됐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깔끔함이었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전기차 비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양연구소에 도착하니 박 부사장이 저를 맞았어요. 50대 중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엔지니어였죠. 사라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아이오닉 5와 6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차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죠? 맞았어요. 5는 레트로 스타일, 6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같아요. 이 GMP 플랫폼입니다. 박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테슬라와 같은 전략이네요.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그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두 모델만 공유했죠. 우리는 7개 모델이 이 플랫폼을 씁니다. 7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단, SUV, 심지어 트럭까지 됩니다. 플랫폼의 모듈화 수준이 다르거든요. 박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같은 배터리 팩, 같은 모터,
같은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차체에 들어가는 걸요. 다음엔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하이퍼캐스팅이라는 기술이었죠.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아시죠? 젊은 엔지니어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그걸 한 단계 발전시켰어요. 하이퍼캐스팅입니다. 거대한 주조기계가 자동차 뒷부분을 한 번에 찍어냈습니다. 원래 70개 부품이 필요한 부분이 한 덩어리로 나왔어요. 무게는 10% 감소, 강성은 20% 증가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점심 식사 후엔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 박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중국은 가격으로 이겼고 테슬라는 효율로 이겼어요. 우리는 둘 다 해야 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 집중했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가격도 낮췄어요. 그가 보여준 차세대 배터리는 충전 속도도 빨랐습니다. 중국 최신 기술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오후 세미나에서 박 부사장은 현대차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을 노렸어요. 테슬라만큼 혁신적이면서 중국만큼 가격 경쟁력 있는 차요.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었어요.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 5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박 부사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에 현대와 기아 전기차가 많이 보였어요. 충전소도 곳곳에 있었죠.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중국과 테슬라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 추로요. 무언가 혁신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면서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등장, 새로운 변수. 전기차 시장에 또 하나의 강자가 나타났다고 썼죠. 2024년 말, 저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죠. 개막식 기조 연설을 들으며 저는 변화를 실감했어요. 모든 연사가 같은 말을 했거든요. 기술, 기술, 기술. 가격 경쟁은 끝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나은 기술을 가졌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켜본 시장이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전 시장을 돌며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부스가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연결. 포드 부스에서 만난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차는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기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죠. 3년 전까지 모두가 가격을 얘기했어요.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부품 공유로 답을 줬고 테슬라가 따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두가 비슷한 가격대예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차별화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충전이 얼마나 빠른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자율주행이 얼마나 안전한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이제 막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오후엔 배터리 충전 기술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발표를 들었어요. 미국 스타트업이 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5분 충전으로 500km 주행합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였죠. 저녁 리셉션에서 중국 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우리 충전 속도 우위가 사라져요. 비아디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걸 찾아야죠. 니오 대표가 답했습니다. 경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다음 날 자율주행 시연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회사 차들이 같은 코스를 도는데 성능 차이가 확연했어요. 웨이모의 차는 부드러웠지만 느렸고
테슬라는 빨랐지만 불안정했어요. 중국 샤오펑은 중간 정도였죠.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어요. 시연을 주관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모터쇼를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가격 전쟁은 정말 끝났다고요. 이제 기술 전쟁의 시대였어요. 누가 미래 전기차의 정의를 새로 쓰느냐, 그게 승부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어요. 다음 왕좌는 누구에게 갈까? 테슬라? 중국? 한국?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 답은 시간만이 알려줄 거였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책상 위엔 지난 5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국의 부품 공유 전략, 테슬라의 반격, 한국의 부상.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죠. 사라 박사님,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 좀 들려주시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 혼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 전략만으로는 절대 승부가 안 나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유효했던 전략이 올해는 이미 낡은 게 되어버리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비자 취향을 읽는 회사요.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는 회사. 그리고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회사. 제 대답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최신 시장 데이터를 펼쳤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차가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현대 아이오닉이 작년 대비 60% 성장, 기아 EV6도 40% 증가였어요. 반면 테슬라는 정체, 중국차는 규제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죠. 한국이 변수네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중국과 테슬라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발표를 했어요. 충전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충전소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속도도 중요해요.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요. 테슬라는 두 달에 한 번이고요. 업데이트 주기까지 경쟁 요소가 됐다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오랜 동료인 데이비드와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요즘 전기차 주식이 롤러코스터예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슬라는 떨어지고 중국 업체들은 들쑥날쑥, 한국차는 조용히 오르고 있어요.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증거였습니다. 투자자들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라, 솔직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답했어요. 글쎄요. 정말 모르겠어요. 3년 전엔 테슬라가 확실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중국이 가격혁명을 일으켰고 테슬라가 배워서 적용했고 한국이 그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죠. 이제는 기술 경쟁의 시대입니다. 누가 다음 왕좌에 오를까요? 테슬라가 기술 우위를 되찾을까요? 중국이 소프트웨어까지 제패할까요? 아니면 한국이 중간 지점에서 승리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거요. 더 좋은 차가 더 싼 가격에 더 빠르게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전기차의 미래, 예측 불가능한 경쟁이었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판이 계속 뒤집힐 거예요.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고 조용히 준비하던 회사가 갑자기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전기차의 다음 왕좌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산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